만 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LG화학에서 18년 동안 근무했어요. 이제 그 연구원으로 총 책임 연구원까지 제가 올라갔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특허가 세계 특허 5개, 국내 특허 22개 갖고 있어요. 별로 안 놀래네요? 막 놀래는 딴 데서. 근데 뭐 억지로 놀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는 이제 여기가 안에가 좀 덥다. 여기 벗고 할게요. 네. 저는 이 파마넥스를 만나게 된 동기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난치병에 걸리셔갖고 20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시면서 수술을 9번을 하셨어요. 그 약을 뭐 하루에도 막 이만큼씩 드시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그냥 뭐 현대의학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난치병에 있으셔갖고 현대의학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가게 된 동기는 이제 원래 이제 제 옛날 와이프가 미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갖고 기러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았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근데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살자 아니면 이혼하겠다 막 이래갖고 회사를 이제 설득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뭐를 신청하냐면은 그때 명예퇴직 있죠. 명예퇴직 신청을 했어요. 근데 명예퇴직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퇴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회사에서 퇴직하겠다는데 퇴직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기술이 새 나가니까 미국으로 특허를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회사에서 뭐 안 내보내주고 한 9개월을 싸웠어요.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9개월 동안 회사도 안 나갔어요. 막 자르라고. 그래도 안 자르고 꼭 월급 주더라고. 그래갖고서는 나중에는 이제 회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월급만 줄 수 없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명예퇴직은 못하고 일반 퇴직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일반 퇴직하면은 미리 몇 년분 월급을 주잖아요. 그걸 안 주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려면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미국 가서 내 기술 쓰지 않는다는 사인, 계약서에 사인. 그거 하면은 내보내주겠다. 좋다고 뭐 그러고선 사인하고 나왔어요. 회사를. 미국 가면 이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면 그 사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내 백그라운드 다 조사를 다 합니다. 영주권 주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영주권이. 워낙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인터뷰고 나발이고도 없어. 그냥 신청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영주권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겁낼만 하죠. 그죠? 그러고서 이제 바로 미국의 LOF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취직하라고. 연봉 뭐 몇 억 준다고 오라고. 근데 뭐 못 가죠. 사인했으니까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이 화학이랑 전혀 관계없는 이제 전자 사업을 했어요. 내 전자 사업이 엄청 잘 돼서 또 그 돈을 또 엄청나게 벌어갖고 진짜 내 평생 그렇게 돈 많이 벌은 적은 없었어. 오늘 쉬어볼 수가 없었으니까. 현금만 따져도 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쉬어서 다 은행에 집어넣으려면 얼마인지 알아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띄어먹으면 어떡해. 내가 여기서 5만 불을 집어넣었는데 걔네들이 4만 9천 불 집어넣으면 1,000불 빼먹어도 내가 안 쉬어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처음에는 막 다 쉬었는데 나중에 지쳐갖고 그냥 갖다 줬어요. 알아서 집어넣으라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이제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은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 어머니를 혹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미국 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대체의학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파마넥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대체의학이라는 게 간단하게 여러분 하게끔 여러분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의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럼 파마넥스로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의사는 필요 없는 거냐?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의사가 있는데 파마넥스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소비자분들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요런 놈이 하나 살고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지느러미가. 잘 그리세요. 이 정도면 기본이죠. 네, 네. 자, 요런 놈이 살고 있는데 물을 매일 갈아줘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근데 끼일러 가고 물을 안 갈아줘갖고 이 병이 났어요, 붕어가. 그럼 이제 어항을 들고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어떤 일을 할까요? 고기를 꺼내서 치료를 해주겠죠.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어항에. 토로에다 또르. 맞아. 왜 의사가 이 물을 갈아줍니까? 아니요. 의사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거는요. 의사는 얘를 고치는 거죠. 얘 고쳐갖고 이로 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들고 가서 놔두면 며칠 있다 또 고장나요. 얘가 또 병이 나요. 또 가져가죠. 그럼 맨날 그런데 물은 계속 들어오지죠. 그러다가 결국 얘가 죽죠.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 고쳐서 죽은 게 아니죠. 그러면 주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얘가 병이 난 원인이 뭐예요? 물 때문에 그랬잖아. 이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걸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주고 계속 병만 고치겠다고 병원 다녀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과 의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병이 난 거는 의사가 고쳐주지만 여러분은 병이 난 원인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환경에 의한 오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오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영양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칼로리 과잉 섭취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영양 부족이나 칼로리 과잉이나 운동 부족이나 이걸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골고루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 다음에 먹는 식사를 조절하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죠.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왜 병이 날까요? 뭐 안 하냐? 알아도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되냐는 거죠. 자, 내가 물을 갈기 싫어.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알았어. 근데 물을 갈기가 싫어. 그러면은 누구 시켜서라도 돈 주고 가르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 주고 가면 괜찮잖아요. 그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몸으로 때울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떼워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자기 몸으로 때우는 게 제일 좋아. 근데 현대인들이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고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파마넥스 사업이에요. 그러면 의사의 처방과 파마넥스 같이 연결이 돼야 되죠. 아무리 병 났는데 얘만 계속 깔아준다고 치료가 될까요? 안 되죠. 치료 아무리 해서 물을 안 갈아주면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파마넥스와 의사 선생님 서로 공생의 관계다. 적을 지는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대체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병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역할과 우리 어머니와 가족이 해야 되는 역할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처음 저는 미국에서 뉴스키를 만났는데 그때 뉴스키라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제품들, 이런 것들을 갈아주는 이런 제품들을 어디에서 좋은 걸 만드나 하고 이제 찾아다녀봤죠, 미국에서. 그랬더니 이런 좋은 제품들은 전부 다 이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팔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비싸게 만들어서 중간 유통 과정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최종적으로 나가는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 갖고 그 단계를 없애지 않으면은 비싸게 만든 제품을 일반인이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그렇게 좋은 거면 백화점에서 팔지 왜 네가 팔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팔면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줄 아세요? 중간 마진들 때문에 총판 나갔다가 그다음 도매상 나갔다가 소매상 나갔다가 막 마진이 막 콱콱콱 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건강보조식품은 중간 마진이 거의 80%라고 보시면 돼요. 20%가 원가하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20% 가격으로 나오면은 중간에 막 붙어갖고 최종 소비자가 살 때는 80%가 붙은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붙죠. 그러면 만약에 20% 이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라이프백 한 포대에 한 팩에 100만 원이다 하면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부자도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면 중간 마진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중간 마진을. 그럼 직접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직접 판매한다고 사람이 전부 다 뭐 회사 가서 사갖고 오겠어요? 아니죠. 누군가가 그걸 소개를 하고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죠. 전달하는 역할. 그 대신에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전달해서 돈을 버니까, 그렇죠? 전달해서 돈을 버니까 당연히 여러분한테 커미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왜? 돈을 버는 건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으니까.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다단계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많이 안 그러죠? 많이 그래요 아직도요? 이제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전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게 돼서 회사를 이제 그 아메이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를 회사의 제품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품들이 이제. 근데 제품들이 좋긴 좋은데 그냥 영양제야. 우리 어머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 의학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의학 제품이라고 붙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그냥 영양제인 거예요. 다들 그래 다. 그냥 뭐 메나테 무슨 뭐 허벌라이프 무슨 뭐 별의별 데 다 봤어요. 다 똑같아. 그냥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서 이게 아무리 말은 대체 의학이지만 이게 한계구나. 결국 본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풀 뜯어먹고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아시죠? 다 불치병인데 들어가면 다 살아있잖아.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대체 의학의 기본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그죠? 이것도 샘물을, 산속에는 깨끗한 샘물 갈아 넣어줬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포기라고 있었는데, 제 매장의 매장은 제가 굉장히 큰 걸 4개를 갖고 있었어요. 매니저로 있던 분이 뉴스킨을 하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서프라임 몰게지라고 우리 완전히 미국 한번 망한 적 있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IMF처럼 그때 미국의 전자산업이 다 망가졌어요. 대기업도 다 넘어가고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전자제품을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 사업도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됐었는데 그 서프라임 몰게지 때문에. 근데 그 매장에 있는 매니저가 뉴스킨 아니야 그러는 거야. 모른다고. 그랬더니 왜 그런 회사도 모르니? 그래서 모를 수도 있는 거 지금 내가 왜 다 알아야 돼? 그때 한번 그걸 보내는 거에서 봤더니 또 이것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야. 다단계 회사에서 내가 이거 큰 회사 거 다 봤는데 제품도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해서 돈 벌기 힘드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만은 이 회사는 좀 다를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네가 왜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이유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놀랬던 게 이거였었어요. LG를 다닐 때 이 그 경영 수업을 받아요. 경영 수업을 받을 때 가장 필독서로 읽어야 되는 게 리아야 코카의 경영론이에요. 그 리아야 코카라는 사람은 포드 자동차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부회장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완전히 망했을 때 그 회사로 가서 3년 만에 흑자로 바꿔놓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영 방법에 대한 걸 다 공부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3년 동안 크라이슬러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엔 어디가 있는지 도무지 소식이 없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가 있어도 소식이 들려올 텐데 소식이 안 들려와. 리아야 코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사람이냐면은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정도 수준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 가끔 얘기 듣잖아요. 근데 리아야 코카 얘기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야 별로 관심 없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소식이 들어오고 나도는 상관이 없었죠. 자, 그런데 뉴스킨을 들어서 딱 보는데 뉴스킨에 리아야 코카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세요? 외국 나가세요? 이건희 아냐 그러면 몰라요. 리아야 코카냐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럼 이건희가 뉴스킨 와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근데 리아야 코카가 뉴스킨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CEO가 아니야. NTC하고 널더 칠드런하고 포스포그 거기 맡아서 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놀란 거야.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왜 이 회사에 와 있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보니까 회사가 워낙 빵빵하고 진짜 좋더라고요. 회사가. 야, 이거 회사 진짜 좋은데 제품을 한번 볼까? 제품 봤더니 내가 찾던 제품이 거기 다 있어. 다른 회사에는 없었던 그런 제품들이 솔루션별 제품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에이즈락이라는 게 딱 기술이 나온 거야. 2008년, 2009년도에.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뚜껑이 팍 열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은 바뀐다. 그게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유타로 날아가서 조셉창 박사를 만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에이즈락 기술이 이런 건데 그게 맞냐라고 물어보고 확인까지 다 했는데 맞는 거야. 그거야. 그 기술이야. 내가 생각한 바로 그 기술이야. 오. 그래서 에이즈락으로 이제 세상을 뒤집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뒤집히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에이즈락의 위대성을 몰라요. 지금도 내가 이제 오늘 쭉 앞으로 강의하고 에이즈락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진짜 여러분을 젊게 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저 볼 때마다 젊어지지 않아요? 네,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젊어지죠? 네. 이게 에이즈락으로 제가 증명을 해요. 저는 벌써 에이즈락을 10년째 먹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먹었으니까. 지금 10년 전에 있던 사진은 제가 성질나서 다 찢어버렸어요. 제 10년 전에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가 싹 다 지웠어요. 옛날에 그걸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또 그것도 젊었다고 생각했나 봐. 맞아. 네? 저는 10년 동안 늙은 게 아니라 점점 젊어져요. 이게 친구들 모임에 안 나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왠지 제가 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위화감 느껴갖고 친구들 나하고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같은 나이인데 어린 친구하고 자기네들이 말 놓고 있다는 거를 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젊어졌냐면 6살 어린 제 어린 동생하고 같이 낚시를 갔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하도 못해서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옆에 있는 낚시꾼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왜 어른한테 그렇게 반말 나이 어린 사람이 왜 나이 든 사람한테 반말을 찍찍하냐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6살 차이가 났는데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자, 이게 에이즈락인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미 벌써 10년 이상 먹어서 완전히 변하고 앞으로도 계속 젊어질 거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은 제가 젊어지는 모습을 보면 놀랄 거예요. 훨씬 더 젊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여러분이 10년 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젊고 싶으세요? 또 늙고 싶으세요? 젊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한 확신을 얻어갖고 그 제품을 갖고 이제 어머니를 고치러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5년 전에 들어왔어. 거기서 사업이 잘 이제 막 다 망가져버렸어. 저 IMF 때문에. 결국 버티다가 이제 5년 사업 다 접고 그러고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맨날 전화하면은 나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셨거든요. 그게 잘 계신 줄 알았어. 근데 들어왔더니만은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어.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마지막 그 임종 문병 왔다 다 간 상태야.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어요.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이제 제품 갖고 왔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3개월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 파마렉스 제품을 갖고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1년 3개월 만에 완치하셨어요. 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아주 정정하게 살아계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 이상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뭘 드셨냐 어머니가. 어떻게 이 병이 날 수가 있냐. 그래서 의사들하고 면담이 있어서 가갖고 제가 대처하게 된 얘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죠. 그죠?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네요. 누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지. 저희 어머니 피 검사하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더 깨끗해요. 아무것도 지적할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정상이에요. 피 검사는. 이거 왜 그러겠어요? 파마렉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뭘 드신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병원을 저번에 똑같이 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질병별로 어떻게 처방할지 다 가르쳐 드릴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게 파마렉스인 거예요. 파마렉스가 없었다면은 우리 어머니 병이 결코 날 수가 없었죠.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한 거랑 같이 시너지가 일어나서 치료가 된 거죠. 무조건 파마렉스만 갖고 치료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노력했고 거기다가 바로 의사 선생님 이것만 계속 고쳤는데 내가 이거를 갈아주기 시작하자 바로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지. 효과가 바로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의사 선생님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라 그러면은 파마넥스 제품 먹는다 그러면 먹지 말라 그러겠어요? 먹으라 그러겠어요? 그분들은 먹으라 그러죠. 그죠? 자, 파마넥스라는 제품이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게 돼갖고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나가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전달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게 돈이 꽤 되더라고. 저는 사업을 뭐 이렇게 뭐 사업자가 밑에 있거나 뭐 핀이 올라가 이런 거 없어요. 소비자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사업이 이게 난 사업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돈 들어오는 사업이지 뭐. 자,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공부하러 왔습니까? 돈 벌려고. 돈 벌러 왔잖아. 돈 안 주면 여기 왜 앉아있어? 앉아있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 지금 친목 개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 벌러 왔잖아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돈 없이 있어도 돈 안 벌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가는 줄 아세요? 주민세 나가죠? 건강보험료 나가죠? 그거 돈 뭘로 낼 건데 그거? 그거 뭘로 낼 거예요? 돈 벌어야 내지. 근데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대사에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건. 하다못해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건강보험료 내야 돼요. 나중에 다 빚으로 돼요. 그게 안 내면은. 산속에 있는 사람이 나 건강하니까 돈 안 내도 된다. 천만의 말씀. 주민세 이런 거 다 빚으로 다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갚잖아요. 그러면은 그 빚이 자식한테 가서 자식이 재산 포기각서 쓰면은 없어지지만 재산 포기를 안 하면 그 빚을 자식이 다 갚아야 돼요.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돈이 다는 아니죠. 왜? 돈이라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죠. 근데 그 수단이 없으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번에 벨로시티 보상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 보상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이게 얼마나 좋아졌냐면 옛날에는 얼마 정도 매출이 일어나야지만 보상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내가 소개한 사람이 제품 사면 무조건 돈 들어와. 자,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신우를 보러 너도 한번 써봐. 그랬어. 그랬더니 신우가 등록하고 내 인터넷 등록하고 썼어 제품을. 그럼 무조건 내가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야. 8%가. 제품 가격이 8%가. 여러분 사업해서 8% 버는 게 쉽습니까? 보통요 이런데 마트에서 이런 데서 물건 팔고 그러면 마진이 30% 남아요. 그런데 30%가 다 자기 거예요? 렌트비 나가죠. 유틸리티 전기값, 수도값 나가죠. 보험료 나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 인건비 나가죠. 다 빼고 나면 주인이 8%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무조건 8%야. 대단한 거예요.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주는 율이 올라가. 야, 이게 요번에 벨로시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 벨로시티에 대한 거는 뭐 좀 들으셨나요? 그건 뭐 차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얘기보다 다른 얘기 하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좋은 제품 그리고 이렇게 좋은 보상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르면서 미적분 풀 수 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못 벌어요. 세상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럼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옛날에는 베이비부머 시대라고 베이비부머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키워드였었어요. 이 그 베이비부머 시대라는 거는 1946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때 태어났어요. 3명 중에 1명은 이때 태어났어. 왜 그러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문에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갖고 일할 사람도 없고
소비층이 다 없어져 버렸어.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낳아야 된다고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해갖고 전 세계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마구 태어나니까 어떤 의사가 최고 돈을 많이 벌었을까? 산부인과 의사가 돈을 엄청 벌었죠. 지금 산부인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애 안 나니까. 그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옛날에 산부인과 잘 됐으니까 너도 산부인과 해라. 이거 옛날 생각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 세상 바뀌는 걸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 틀림없어 지금. 제가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좀 커서 10대가 되니까 이제 패스트푸드를 먹기 시작해. 주전부리를 하잖아요. 그때 맥도날드, 그 다음에 그 KFC 이런 게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가 돼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여자들 만나고 남자들 만나고 연애해야 되니까 자동차 산업. 오빠 차 샀다 너 데리러 가. 차 없으면 안 되잖아. 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막 커지면서 또 팝음악, 음악도 듣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게 1970년대. 근데 이제 1970년도 들어와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집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냥 하늘을 모르게 치솟은. 우리나라도 1980년대 부동산 경기 아시죠? 얼마나 엄청났었는지. 그걸 나라에서 규제한다고 규제가 되는 게 아니야. 왜? 수많은 사람이 집이 필요한데 어떻게 규제가 되나 이게? 안 되죠, 그죠?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집값 안 떨어지게 한다고 나라에서 난리 핀다?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집이 필요가 없는데?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겠다는 게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해주겠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신문 기사에 뭘 보면 이것도 거짓말 치고 있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신문은 그대로 믿어버리죠. 신문은 다 거짓말인데. 미국에서 제일 신뢰 못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 줄 아세요? 미국에서 1순위가 정치인이야. 거기도 똑같아. 걸리면 거짓말해. 2순위가 끝에서 두 번째가 기자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기자가 저널리즘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서 진실만 얘기할 것 같죠? 가장 못 믿는 게 기자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쓰레기지. 진짜예요. 그러니까 기자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기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잘리니까. 기자 자체가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또 여기 기자분 뭐 있거나 아니면 뭐 친척 중에 누가 있거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 결혼하고 애기 낳고 애도 키우고 그래갖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동차도 좀 큰 거 사고 TV도 좀 큰 거 사고 냉장고도 갖다 들여놓고 김치 냉장고가 막 커지기 시작하죠. 김치도 담궈서 옛날에는 요만했는데 점점 커지죠. 그래서 가전제품이 막 1990년대부터 가전제품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50이 다 넘었어. 그러면 이제부터 뭐에 관심이 있을까? 건강. 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병원에 오래 있다가 죽는 건 싫어. 그죠? 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그런데 할머니로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 또. 젊을 때 좀 예쁘고 귀엽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미용 쪽에 돈이 왕창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면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건강과 미용 쪽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10년 단위로 이렇게 유행이 지나갔지만 이 건강하고 미용 사업은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없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건강과 미용에 관련된 거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뉴스킹이 판매하는 게 뭐에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건강 미용. 건강과 미용에 대한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잘 와 있다.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앉은 사람은 다 잘못 온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벌써 지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돈 벌어보겠다는 건 이건 물론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1명 버는 건 버는 게 아니지. 10명에서 8, 9명이 벌어야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미용 쪽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와서 앉아 계신 거야. 근데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베이비 부모 시대는 고전적인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산업혁명이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 혹시 들으신 적 배운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 보면 다 맞았어요? 헷갈리죠. 근데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맞아. 지금 생각해 보면 1차 산업은 딱 한마디로 뭐냐면 자연에서 재화를 얻는 게 1차 산업이에요. 간단하죠. 농업, 수산업 이게 1차 산업이야. 2차 산업은 1차 산업에서 얻어진 걸 가공하는 게 2차 산업이야. 그러니까 공장이지 뭐. 그죠? 3차 산업은 2차 산업으로 만들어지는 걸 유통시키는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그래. 그렇게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쳤어? 그러게요. 어? 난 지금 뭐 옛날 선생님들이 참 이상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재밌게 못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게 3차 산업이에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 다음에 뭐가 생겼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거랑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가 붙었어요? IT. 혁명이 붙었잖아요. 혁명.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차, 2차, 3차 산업하고 관계가 없이 인류가 살아나가면서 어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인간 사회가 완전히 개벽이 되는 거를 혁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벌써 앞으로 3번 있었다는 거야. 그럼 1차 산업혁명이 언제 있었었냐? 4차니까 벌써 1, 2, 3차 지나갔잖아요. 그럼 1차 산업혁명은 언제 있었었냐? 혹시 배웠어요? 여러분 와트가 증기기관 증기기관 했다는 걸 옛날에 알죠? 증기기관. 그죠? 이게 18세기야 벌써. 자,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손으로 하던 거를 기계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쵸? 기계가 이제 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많은 제품을 만들려면 많은 원료를 또 갖고 와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1차 산업혁명이 발명된 데가 영국이야. 영국은 아시겠지만 땅덩어리가 조그매. 거기엔 재화가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 어떤 일을 했냐?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주변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에서 원료를 싸게 들여다가 가공을 해서 비싸게 만들어서 다시 식민지에다 팔면서 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벌겠죠. 세상에 그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어? 물건 그러니까 원료 강제로 뺏어 갖고 와서 비싸게 만들어서 강제로 비싸게 팔아먹고 돈 버는 거예요. 세상의 선진국은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쉽게 선진국 될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이 1차 산업혁명에 동참한 나라들이 지금 다 선진국이야. 그때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이 다 후진국이에요. 지금 피를 다 빨려갖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때 1차 산업혁명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일본은 1차 산업혁명에 저걸 받아들였죠. 우리는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나먼 영국에서 일어난 단 하나의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이게 혁명이야.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2차 산업혁명. 이거는 전기하고 내연기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이 전기와 내연기관은 전부 다 어디서 발명이 되느냐? 미국에서 발명이 돼요. 미국. 포드 회사 자동차, 나이트 형제 비행기, 그렇죠? 근데 에디슨 이 직류전기, 예? 그다음 테슬라 교류전기 이게 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세계 패권이 어디로 넘어와요? 미국으로 넘어오죠. 이게 그 당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를 휘잡고 있죠. 이게 2차 산업혁명 때문에 패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혁명이라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때 내연기관에 휘발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일을 막 써야 되죠.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 갑자기 갑부가 된 게 2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요. 내연기관이 안 나왔으면 지금 아직도 걔들은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었겠지. 근데 내연기관이 나오면서 휘발유가 필요하게 되고 오일이 필요하니까 이게 갑자기 중동 지방이 큰 황금알을 낳는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스컴이라는 게 나와갖고 많은 사람한테 제품을 선전해서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박이나 비행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송이 되고 이래서 점점 산업은 더 커지면서 많이 만들면 많이 파는 시대가 왔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만들려면은 큰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큰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본을 모아온 사람이 1등인 거야. 자본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그때 자본주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식민지주의.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런 기술 때문에.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딱 지도자가 나타나갖고 5.1달러를 벌기 위해서 중동으로 기술자를 파견하죠. 중동에 5.1달러를 빼오죠. 쭉쭉 빨아먹죠.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 수출되는 거를 알고 수출 드라이브를 나라의 국채로 삼아갖고 수출로 벌기 시작하죠.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뭘로 빠져나와요? 근대화가 되는 게 2차 산업혁명 때문에 근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컴퓨터? 컴퓨터와 인터넷이야. 자, 인터넷이라는 건 정보의 바다야. 나만 알고 있던 정보가 다 오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놈이 100원에 파는 게 도대체 원가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요새 인터넷만 뒤지면 얘 얼마에 사온지 다 알 수가 있어. 원가가 오픈이 돼버려요. 옛날엔 그 집 가서 밥 먹어봐야 맛있는지 안 맛있는 줄 알았어. 맛없으면 주변 친구한테 가지마 하고 끝이었었어. 요즘 맛없으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면 그 집은 망하는 거야. 그냥 정보의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움직일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는 체계적으로 착착착 품질을 탁탁탁탁 정해진 대로 탁탁탁탁 만들어 팔면 그게 잘 팔리던 시기야. 그래서 이 시기에 여기에 딱 맞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량 생산, 자본을 갖고 대량 생산해서 규격에 딱 맞게 해갖고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로 파는데 가장 적합했던 민족이 일본하고 독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본, 독일이 이때 뜹니다. 2차 산업혁명 때. 이때. 왜? 일본하고 독일이 이때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컴퓨터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얘들이 맥을 못 쳐요. 왜? 얘네들은 딱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딱 그 방향으로 착 가고 탁탁탁 이렇게 뭔가 정리돼서 탁탁탁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건 순서가 없어 뒤죽박죽이야. 갑자기 이거 하다 보면 이게 툭 튀어나오고 이거 하다 보면 저게 툭 튀어나오고 막 난리 버거지가 피면서 옛날에는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1년, 2년 팔아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3개월만 지나면 벌써 고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얘들이 도대체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슬슬 저물기 시작하죠. 얘들이. 근데 여기 딱 맞는 민족이 있어. 한국이야. 빨리빨리. 이거 빨리빨리 엄청 통밥 굴리는 거. 이거 못 될 것 같아. 뭐 누구하고 상의하고 뭐 사업을 검토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사업성 검토하고 뭐 피지빌리티 스타트에서 뭐 시중에 한번 내보고 뭐 이러는 거는 얘들이 잘하는데 여긴 딱 그게 아니야. 요구하면 돈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저지르는 거야. 지르고 보는 거야. 얘네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 성격이 아니야 얘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많은 정보 속에서 딱 캐치업을 해갖고 빨리빨리 팍팍 해버리는 엄청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한국의 입맛에 딱 맞는 거야. 이 시대가 오니까 한국이 그냥 전 세계적인 탑으로 뜨기 시작하는 거야. 순식간에 바뀌는 세상을 아주 적응을 잘하더라는 거지. 빨리빨리 아주 한국인 입맛에 딱 맞아. 돈도 옛날에는 은행 가서 보내는 건 우리나라 사람 싫어해. 지금은 휴대폰 두고 딱 큰 거 딱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막 개발해서 앱을 개발하고 막 이러니까 한국의 IT가 세상에 최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터넷도 느리면 속상해서 못 써. 네? 이러니까 인터넷이고 뭐고 전 세계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 1, 2, 3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2018년도 명실공히 공식적인 선진국으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이고 모르죠? G20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G20이 선진국이야 여러분. 뭐 또 딴 게 뭐가 있어? 전 세계 선진국 20국이 G20이야. 거기 우리나라가 회장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선진국이지. 그런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아직 선진국에 못 미쳤었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워낙 발달된 나라니까. 근데 이제는 명실공히 이제 모든 면에서 다 수치가 다 선진국 수치가 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저 유럽이랑 비교하면은. 우리가 위. 이거 유럽의 어느 나라 정도 수준일까요? 유럽의 어느 나라 정도 수준? 지금 현재 수준이 이태리. 와. 이태리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 환경은 이태리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가. 물가가 싸기 때문에. PPP 기준이랑 물가 기준으로 하면 일본은 따라잡았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아요. PPP 기준으로 하면은 거기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따라잡았어요. 이미 PPP로는 아직 GDP로는 못 따라잡았어요. 한 10,000불 정도 차이 나요. 우리나라가 아마 내년